저는 국정원에서 한 30년 이상을 우리나라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안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간 국가 보안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어떤 이슈나 사건 사고의 맥락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느낀 소감이 어떠했나요? 저는 선관위 선거시 우리나라 그 어떤 기관의 어떠한 보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하에 최고의 보안 수준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를 받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또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고, 특히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으며, 이러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이 점검하고 난 직후에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되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30년간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 놀랐고 공격에 대해 심각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급성을 느꼈고 그렇게 했군요. 언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4번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7월 17일에서 9월 22일까지 여야 참관인 입회하에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관위와 함께 합동으로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했었죠. 그렇습니다. 보안 점검은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시스템 취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 전체 장비 6,400대 중 %인 317대만 점검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때 주어진 기간 속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였는데, 점검을 하고 나는 결과 집계를 해보니까 한 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게다가 또 중요한 기관인데 처음 그걸 하다 보니까 할 것은 많고 기간은 한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장비 중 어떤 부분으로 구성된 5%입니까?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인터넷, 업무망, 선거망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PC와 서버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주요한 인터넷망 그리고 업무망, 선거망을 골고루. 네, 그런데 장비 중 %를 점검한 것과 전체 장비 모두를 점검한 것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차이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많이 할수록 어떤 악성 코드가 다른 PC로 이렇게 전파되는지 흔적도 알 수 있고, 또 새롭게 발견하지 못했던 악성 코드도 나올 수 있고, 또 보안 진단의 정확도도 좀 증가될 수 있겠고, 그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를 점검해서 문제가 나타났다면 전체를 점검했을 때 그 문제가 없어질 리는 없는 거죠. 문제가 플러스 되지 줄어들 수는 없죠. 네. 저희들은 그러한 분야에 오랫동안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어디를 점검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버 적성 국가의 공격 수법들도 자주 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점검하는 것이 훨씬 좀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 세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인터넷망은 직원들이 이제 인터넷 활용을 위한 망이 되겠고, 업무망은 이제 선거 사무 관리를 위한 기관 자체의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망이 되겠고, 선거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할 때에 지원하는 그런 망을 선거망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망이 투개표와 관련해서 주요 선거 시스템이 운영되는 제일 중요한 망이라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 개개인이 투표하는 그런 직접 국민들과 연결되는 그런 국가 차원의 전산망이고, 또 사실은 유권자 우리 4,400만 명 정도가 관리되는 그런 망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업무망과 선거망은 인터넷이 불가능한 전산망이어야 하는데, 보안 점검은 해커가 외부 인터넷에서 선관위의
업무망과 선거망으로 침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선관위는 업무망과 선거망의 자체 보안 시스템을 선관위가 이렇게 열어줬기 때문에 국정원 점검팀이 침투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점검팀이 선관위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업무망, 선거망으로 침투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 예,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가 하나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점검 도구나 신청하는 제출 요구 자료는 모든 기관에게 점검할 때 동시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취약점이 있는 것이 없게 되고 또 없는 것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점검의 편리를 위해서 기간이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제공받아서 바로바로 중요한 대상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취약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선관위는 전산망을 인터넷과 중요정보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망 분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망 분리가 미흡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인터넷에서 뭐 업무망을 못 들어간다든지 업무망에서 업무망으로 못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단절되는 분리되는 이제 망 분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인터넷망에서 업무망과 선거망 간에 접점이 있는 것입니다. 연결 통로가 있어서 그 접점이 있어서 망 분리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번에 조금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망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접점이 있어서 연결이 되니까 해커에게는 사실상 한 망이 되어버린 거랑 마찬가지가 되니까 중요 정보가 그대로 장악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보호되어야 될 문턱에서 1, 2, 3, 4, 5 이렇게 알아내기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한 경우가 한 건뿐이었습니까? 선관위에서. 그 당시 결과 보고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시형으로 1, 2, 3, 4, 5 등 취약한 패스워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그 한 개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한 수십 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부실한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해커가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부 업무망을 거쳐 선거 시스템까지 침투가 가능하겠네요. 이제 어떤 서브 시스템의 계정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또 도출해냈던 취약점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침투를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보면은 선관위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이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공용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회사 직원들이 하나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보안 점검 시에 악성 이메일에 감염된 PC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해킹 메일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좀 위험한 것입니까?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그 해킹 메일을 좀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내부망 침투를 위해서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취약점을 찾아내야 되고 또 보안 시스템을 우회해야 되고 해서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해킹 메일이기 때문에 해킹 메일 공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나의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란 해커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해킹 메일을 보내서 결국은 내부 확산시켜서 그 회사에 3만 5천 대 PC를 불능케 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가 재직할 때 확인했던 사항인데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북한의 공격 피해가 난 사고 종합했을 때 퍼센트가 해킹 메일에 의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내부망을 침투 장악하기 위한 국가 배후의 그 해킹 메일은 단 한 개라 하더라도 그 위험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이메일을 감염 방치하면은 내부 조력자가 없이도 심지어 유권자 정보의 위조 변조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악성 이메일이 이제 유표되어서 어느 정도의 내부로 확산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추가하겠습니다. 북한 해킹 대응 실태 점검 부분인데요. 국정원은 선관위에 당시 2년간 통보한 해킹 사고 8건에 대한 피해 여부에 대해서 점검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자료 보존 기간이 좀 오래되었거나 경과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선거할 때 임대를 했던 PC를 반납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조사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피해 내역을 점검해 보니 북한 해킹 조직으로 인해서 선관위 직원의 상용 메일이 해킹되어 인터넷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고 대외비 등 자료가 유출되었죠. 그렇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국정원이 선관위 직원 이메일 해킹 사례를 통보했었죠.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서 2차 해킹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네, 그 악성 코드가 감염되었고 대비가 유출된 부분은 1차 해킹에 이어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다시 유포되어서 감염되었고 저장 자료가 나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18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당시 점검 당시에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죠.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사전 투표 여부를 저장하는 영역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통합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표시 가능했죠. 네, 그것도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안 점검 결과 발표 당시에 국정원이 실제로 보여준 화면처럼 동수홍 이런 가상의 유권자가 2008년 8월 31일 가사 신정 4동에 사전 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명부에 홍길동이라는 가짜 인물을 추가한 후에 이름과 주민번호만 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전 투표장의 본인 확인기에 가도 그때 다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죠. 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없이 본인과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와 이것만 가지고 아마 정상으로 확인하는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과 그래서 연결하면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추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가짜 신분증 이름과 홍길동 주민번호만 딴 등록해 놓은 그걸 가지고 본인 확인이 가져가면은 그런 유령 투표가 가능했다는 실험을 한 것이죠.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점검한 뒤에 방화벽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통합선거인 명부에 들어가서 변경 가능했던 그런 사항들은 제공한 자료나 보안 시스템하고 관계없이 외부에서 바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점검된 사항이고 우리가 보안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 좀 전에 말씀하신 선관위 메일이 유포되었고 그것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고 그것이 북한 해킹 경유지로 접속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료가 나갔다. 이런 사항들은 그 당시 2021년 그 3월 당시로 돌아갔을 때에 보안 시스템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는 거고 또 뭐 작동 안 해서 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다 탐지하지 않게 해서 들어와서 중요 시스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안 시스템이 있어 말씀입니다. 선관위가 말하기를 그 웹쉘 같은 점검 도구를 자체 모니터링으로 탐지했지만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 해킹이 가능했을 뿐이라고 이래 주장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점검용 도구일 뿐이고 실제 악성 코드는 훨씬 더 정교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스캐닝 해보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선관위에서 탐지됐다고 이미 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벌써 일반적으로 탐지가 되는 그런 점검 도구입니다. 그 점검 도구를 가지고 스캐닝 하는데 해커들은 자기들이 공격 도구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세계적으로 탑 10, 한 랭킹 10위 가는까지는 아마 백신 프로그램 돌려보고 걸리지 않으면 그것을 공격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의 그 어떤 공격 도구는 훨씬 정교하고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공격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악의적이지 않나. 그냥 점검 도구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탐지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설치 가능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걸 선관위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점검팀은 선관위 홈페이지로 침투한 것이니까 선관위가 협조해서 서버로 침투한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좀 더 부언드리면 제공한 자료들이 점검을 하는데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협조 사항으로서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취약점이 더 있게 만들어준 건 아니니까 그 관계없이 침투 가능한 것이죠. 그 편의성이 있는 도구를 선관위가 이렇게 제거하기도 했던 거죠. 이때 점검적으로.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니까 대장에 없는 자산, 예를 들어 대장에 없는 서버, 대장에 없는 네트워크 장비, 대장에 없는 정보보호 시스템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되었죠.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예. 저희가 그 사실조회 회신이 온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서 청인과 사인, 그 위에 있는 도장 그리고 밑에 투표관리관 이렇게 되는 그런 파일을 탈취하는 것이 가능. 네, 그렇습니다. 그 통합 선거인 명부에 있는 그런 청인 사인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역업체 직원이 관리하는 사전투표 용지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용역업체의 조력하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이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다량 인쇄하는 것이 가능했죠.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할 때 항상 취약점과 그 취약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저희들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청인, 사인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다. 굉장히 취약하다. 테스트 프로그램도 입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렇게 이제 조력자가 좀 있으면 그 당시 장비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프린터기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동일한 투표용지도 출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예,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인쇄에 테스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숨겼죠. 제공을 꺼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이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위 테스트 프로그램을 넘겨받았죠. 제가 그것은 자세한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협력회로부터 있었다.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대체로 그렇겠죠. 예, 선관위는 그 청인과 사인이 있어도 테스트 프로그램을 못 구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위험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청인과 사인 이런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그런 자체가 취약하다,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입수하고 또 만약에 뭐 해커가 필요해서 그런 프린터를 어떤 전용 드라이브라 하지만 그 업체에 어떤 그것을 해서 입수를 하고 이러면 뭐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뭐 할 수 없으니까 협조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아마 출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있다고? 지금 말고. 자, 그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보호 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선관위가 이걸 거부했었나요? 10년 전에 2015, 16년에 현장 점검을 하고 됐을 때 선관위에서는 저희들은 현장 점검 안 받겠습니다. 2015년에 한번 15, 그런 적이 16년 제가 있다.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그 정도에 그 이후로 서명했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해왔고 이번에 문제가 됐고 했던 31.5점이라는 그것이 서면으로 100점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31.5점이 나왔다 이거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서면으로 하기로 그때부터 그 해서 점수에 대해서는 이따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여쭤볼 거예요. 그 악성 코드 감염 후에 2021년 4월 20일 17시 뭐 이런 경에 약 109MB 자료가 탈취되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 그 점검이 됐거든요. 실제로 보고서의 기재가. 그러면은 그런 것을 발견한 것이죠. 점검에서 탈취 정황을. 네, 그것은 이제 인터넷 PC가 감염되어서 메일함에서 나갔는데 이제 업무망 자료가 거기 있다 해서 업무가 PC망에 피되었다 이게 또 보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PC 감염은 되었으나 업무망 쪽으로는 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로그 자료 보존 기간 지난 것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확인에 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40번입니다. 선관위는 12년 자체 점검 결과
100점 만점으로 자신들을 적정성을 검증했는데 그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를 하니까 총점이 1.5점이 나왔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한 110여 개가 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하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장 점검한 기관의 평균 점수 1.9점보다 현저히 낮고 최하점인 4.6점에도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